네, 안녕하세요. 제롬입니다. 다시. 오늘은 토스카나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토스카나. 자, 지금 보시는 영상 토스카나 지역의 영상입니다. 이 여행은 알프스 그리고 토스카나 이렇게 해서 제가 이 여행은 알스카나 이렇게 이름 붙였습니다. 물론 돌로미티와 토스카나를 보는 여행 일정도 있죠. 그 여행 일정은 돌스카나 뭐 이렇게 이름 붙였습니다. 이 두 여행의 절반을 차지하는 여행 지역이 바로 이제 토스카나 지역이고요. 토스카나 지역은 사실 이태리 중간에 있는 굉장히 중요하고도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이태리 여행이 말이죠. 보통 이제 로마 역사의 고도죠. 그리고 피렌체 역시 역사적인 예술의 도시입니다. 그리고 베니스 아주 매력적인 이태리 아름다운 고풍스러운 도시죠. 이런 도시들을 만나는 것을 이제 이태리 여행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이태리 여행을 처음에 아무 이제 정보 없이 뭣도 모르고 가도 참 좋은데 그런 이태리를 다시 조금 더 이제 정보와 생각들을 가지고 찾으면 그 이태리는 더욱더 매력적인 그런 여행지로 다가옵니다. 그러다가 이제 여행을 반복하다 보면은 도시도 좋지만 자연이 눈에 들어오게 되죠. 그 대표적인 자연이 이탈리아의 돌로미티와 토스카나 이렇게 됩니다. 그 중에 이 토스카나는 1년 내내 굉장히 아름다운 환경을 자랑하는 그런 곳입니다. 자, 지금 살짝 지나간 영상은요. 토스카나 지역에 몬탈치노라는 지역이 있죠. 몬탈치노. 그래서 여행지로도 굉장히 유명한 곳이고요. 와인 매니아들한테는 브루넬로 디 몬탈치노라고 불리는 이름하여 BDM이라고 불리는 이태리 3대 와인의 산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몬탈치노 토스카나 인근 지역의 여행의 시작은 앞에 지나간 카스텔로 밤피를 방문하는 영상이 지나갔습니다. 몬탈치노 인근이나 몬테풀치아노 인근에 굉장히 유명한 이태리 내셔널 랭크에 들어가는 그런 와이너리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와이너리는 와인 자체가 굉장히 유명한 곳이 있고요. 그 다음에 와인을 생산하는 하드웨어가 같이 유명한 곳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토스카나 몬탈치노 지역에서 와이너리를 방문한다 그러면 제일 첫 번째 방문지는 항상 카스텔로 밤피를 꼽습니다. 왜냐? 와인도 중요하지만 와인을 만들어내고 운영하는 하드웨어가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토스카나 지역 첫 번째 방문 지역 아침 일찍 카스텔로 밤피를 방문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발도르치아, 산퀴리코 도르치아 이렇게 도는데 지금 보시는 이 영상은요. 영화 글래디에이터 촬영지다라고 알려져 있는 그런 곳입니다. 실제로 영화를 촬영할 때는 말이죠. 컷을 잘라서 쓰기 때문에 이 장소가 전체적인 장면의 촬영지다라고 얘기하기는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장면에 촬영에 쓰여졌던 그런 로케이션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많은 이태리 사람들도 꼭 방문을 하는 90% 정도 인정을 받는 영화 글래디에이터의 촬영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토스카나 여러 가지 매력들이 있는데 제일 첫 번째 매력이 결국은 이제 토스카나의 자연이죠. 말 그대로 자연이고 두 번째는 토스카나의 역사입니다. 역사고 세 번째는 와인이죠. 그리고 네 번째는 트레킹 트레일 뭐 이런 겁니다. 텐트 밖은 유럽 이태리 편에서도 출연자들이 스스로 이렇게 마음에 들어서 반해서 걷는 일정을 추구하자라고 했을 정도로 실제로 환경에 가보면 굉장히 걷기에 좋은 그런 지역인데요. 지금 보시는 이 일명 막시무스 하우스
실제 영화에 나왔던 지역이다라고 얘기하지는 않지만 많은 사람들한테 그냥 막시무스의 하우스다라는 느낌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토스카나를 찾는 여행자들은 꼭 이 자리를 방문을 하는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뭐 실제 영화에 촬영지로 썼다라고 개런티할 수는 없는 그런 곳이지만 그래도 유명한 그런 곳이죠. 자, 그래서 토스카나 지역은 일단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 언제나 아름답습니다. 어떤 분들은 토스카나를 언제 가면 제일 좋을까요? 라고 저한테 문의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때 가면 좋겠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신데 실제 그 각 계절에 다 가본 저의 결론은 1년 내내 아름답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토스카나 평원이 황금빛으로 물들어 있는 가을을 제일 좋아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봄인데 뭐 여름은 당연히 싱그럽고요. 그래서 이 지금 영상에 나오는 이 장면들은 제가 지난 4월 말 5월 초에 다녀왔던 토스카나 지역의 영상들이고요. 영상을 찍은 기간 중에 이태리 사람들의 그 연휴 기간이 껴 있었기 때문에 평상시보다 도로상에 차량과 사람들이 많이 보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연휴가 아닌 일반적인 상황 속에서는 토스카나는 항상 한적하고 조용하고 평화로운 그런 분위기를 보여주는 그런 곳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 4월 말 이때 방문했을 때 피엔자 같은 곳에 차량을 주차할 곳이 없을 정도로 정말 굉장히 사람들이 많았던 그런 날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원 여기저기에는 어디를 가도 이렇게 한적한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 토스카나의 매력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토스카나 여행을 가시는 분들은 그 루트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토스카나가 지역이 굉장히 넓은 지역이거든요. 생각보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피렌체에서 당일 투어로 이제 토스카나를 방문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피렌체에서 새벽에 일찍 출발을 해도 토스카나에 가서 토스카나를 충분히 즐기고 돌아오기에는 사실은 좀 아쉬운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뭐 못 가는 것보다야 당일 투어도 괜찮겠지만 토스카나를 좀 제대로 보고 싶다. 그리고 또 시간적 여건이 되시는 분들은 가능하면 토스카나에서 하루 이틀 숙박을 하시면서 보시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일반적으로 이제 토스카나에 가면 항상 몬탈치노 인근에서 숙박을 합니다. 왜냐하면 몬탈치노는 움직이는 동선도 좋고 주변의 볼거리와 장소 랜드마크들을 연결하기도 좋고 그리고 그 유명한 브루넬로 와인을 제대로 만날 수 있는 그런 지역이기도 하고 그래서 항상 몬탈치노는 숙박지로 꼽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하루 정도 더 시간을 보태서 오르비에토 정도를 포함시키죠. 오르비에토를 포함시키게 된 이유는 최근에 이제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굉장히 떠오르고 있는 지역 치비타 디 바뇨레지오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들을 같이 이렇게 보려면 몬탈치노, 오르비에토 조금 더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몬탈치노, 오르비에토, 아시시 정도 아니면 와인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은 몬탈치노, 몬테풀치아노 정도 아니면 몬테풀치아노랑 몬탈치노 중간 정도에 있는 아그리투리스모 정도의 자리를 잡고 보시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자연도 너무 좋은데 중간중간에 이렇게 고풍스러운 마을들이 있어요. 거의 유네스코 문화유산급 마을들이 있는데 실제 피엔자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유네스코 문화유산이고요. 지금 이 영상에 보이는 산귀리코 도로차 같은 경우도 유명한 그 순례자길이죠. 프란세시 지나는 순례자길이 지나는 굉장히 중요하고도 인정을 받는 유네스코 문화유산급 마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문화유산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유적지들 몬테풀치아노, 몬탈치노, 피엔자 이런 마을들을 일단 첫 번째 방문 여정지로 잡으시고요. 두 번째 여정지는 각각의 그 발도로차 평원 자체가 이제 유네스코 문화유산이니까 발도로차 평원을 쭉 둘러보는 그런 일정으로 이제 여행 루트를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영상 지금 지나간 영상에는 카스텔로 밤비 그리고 산 귀리코 도로차, 발도로차 이런 부분들이 쭉 지나갔는데요. 지금 나오는 영상은 오르베토 인근에 있는 치비타 디 바뇨레지오라고 하는 말 그대로 천공의 도시죠.
아주 매력적인 천공의 도시를 지금 살짝 보셨고요. 그리고 규모가 많이 큰 천공의 도시입니다. 오르비에토 지역에서도 숙박을 제가 추천을 드리죠, 항상. 그래서 오르비에토 9시간에 숙박을 하시는 것도 좋고, 지금 9시간에 지금 차량으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인데, 이 9시가가 아주 좀 불편한 주차 환경이죠. 그래서 주차하기가 좀 힘들고, 아니면 아래쪽에 주차를 하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마을을 진입해야 되는 뭐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숙박을 추천드리고, 자연 환경을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르비에토 주변에 굉장히 유명한 와인 산지에 와인을 생산하는 바이냐드급 호텔들, 이름하여 와인 리조트 또는 와이너리를 가지고 있는 아그리 투리스모, 이런 곳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 곳들을 숙박지로 삼아서 움직이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몬탈치노를 중심으로 한 토스카나 북쪽 지역, 오르비에토를 중심으로 하는 토스카나 남쪽 지역, 그리고 조금 더 깊이 들어가고 싶으신 분들은 토스카나의 동쪽 지역에 포함되는 아시시 인근 지역을 포함하시면 아주 좋은 여행이 됩니다. 4월 말 5월 초, 이때는 이제 이태리를 포함한 프랑스고 유럽 중부 지역에 유채꽃이 한창 필 때죠. 대한민국 제주도처럼 노란색 유채꽃이 피는데, 유채꽃의 색감과 느낌이 프랑스 좀 다르고 이태리 북부 중부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 주변에 초록색의 환경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눈부신 노란색은 프랑스도 좋은데 이 토스카나 인근 지역이 굉장히 아름답죠. 그래서 운 좋게 4월 말 5월 초에 들어갔는데 일정 중에 2번을 지나갔죠. 처음에 몬탈치노를 보고 아래쪽을 내려갔다가 로마까지 갔다가 다시 올라오면서 몬탈치노를 2번째 방문했는데, 이제 4월 말 5월 초에 걸쳐서 이렇게 방문했음에도 불구하고 두 시기 다 노란색 유채꽃이 눈부시게 빛이 나는 뭐 그런 시기들이었어요. 굉장히 행복했던 여행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동차 여행, 렌트카 여행 또는 이탈리아 로드 트립 이렇게 불리는 여행은 결국은 그 도로를 달리면서 자연을 만나는 그런 것이죠. 그러다 보면 이 도로를 달리는 루트가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이 루트는 지도상으로 이렇게 연구를 하기에는 처음 가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구글맵, 요즘 구글맵 많이 쓰시는데 구글맵을 통해서 다니는 것도 사실은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면 구글맵이 그렇게 친절하지 않거든요. 친절하지 않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토스카나를 가기 전에는 좀 공부를 좀 많이 하시고 준비도 좀 많이 하고 가시는 게 좋겠고요. 그 준비가 좀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가능하면 토스카나에서 최소한 숙박을 하셔야 그 인근에 이렇게 여유롭게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내가 좀 이렇게 빠뜨릴 수 있었던 부분들까지도 챙길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토스카나 숙박을 강추합니다. 물론 그 토스카나 숙박 비용이 이렇게 저렴하진 않습니다. 저렴하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치가 충분하니까 한번 숙박을 해보시고요. 포도밭, 그 유명한 브루넬로 와인들을 생산해내는 아주 굵직굵직하고 유명한 포도밭들이 가득하고, 포도밭이 없는 곳은 또 푸른 초원, 밀밭 초원이죠. 그 아름다운 곳에 쭉 이렇게 숙박을 하시면서 다니는 것이 아주 멋진 여행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왕 토스카나에서 숙박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으셨으면, 토스카나는 숙박시설이 다양한데 일단 기본적으로 호텔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호텔이 조금 더 와이너리와 함께 있는 일반 와인 리조트, 그래서 숙박을 하면서 저녁에 와인 테이스팅도 편하게 하고 와인과 함께 아주 굉장히 수준 높은 식사하는 식당이 딸려있는 그런 와인 리조트들이 있어요. 그런 와인 리조트들도 좋고, 그리고 이제 아그리 투리스모라고 하는 이태리 여행을 하다 보면 많이 만나게 되는 이른바 농가 주택, 농가 숙박시설 뭐 이런 게 되겠죠. 그런 아그리 투리스모도 강추하는 숙박시설입니다. 특히 이 토스카나 지역은 평원이 너무 좋고 평원 중간중간에 자리 잡고 있는 멋진 아그리 투리스모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요.
아그리투리스모를 한번 선택을 해서 숙박을 해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아그리투리스모 숙박을 위해서는 예약하기가 사실은 좀 까다로워요. 왜냐하면 아그리투리스모들이 대부분 다 일반적인 여행 OTT에 이렇게 예약 시스템에 들어와 있지 않는 곳들이 많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그 아그리투리스모를 알아내고 그 아그리투리스모 전문 예약 시스템 또는 각각의 아그리투리스모 예약 시스템을 통해서 예약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조금 번거롭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해보실만 하고요. 최근에는 뭐 일반적인 여행 사이트에서도 아그리투리스모 숙박이 가능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참고해서 한번 숙박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호텔은 비싸고 아그리투리스모는 싸고 그렇진 않습니다. 아그리투리스모도 호텔이 별 5개, 4개, 3개 등급이 있는 것처럼 아그리투리스모도 등급이 있고 등급에 따라 가격은 천차만별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인기 좋고 유명한 시설이 있는 아그리투리스모들은 하룻밤 1,000유로도 나오는 그런 아그리투리스모들도 아주 많이 있어요. 많이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여행 계획에 맞는 그런 아그리투리스모 숙박을 한번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치도 괜찮고 분위기도 좋고 그리고 이태리 사람들의 가정식 아침 조식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매력적인 곳이니까 한번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초반에 제가 몬탈치노를 둘러보고 오르비에또 로마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이제 몬탈치노로 올라온 것은 와인을 전문으로 만나는 와인 여행을 위해서 다시 올라와서 몬탈치노 아그리투리스모 그러니까 바이냐드를 가지고 있는 아그리투리스모에 숙박을 하면서 그 여행을 하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다시 찾아봤고요. 다시 찾아왔을 때 저는 그 첫 번째 방문 때 이태리 연휴라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트레일 코스가 있는데 그 트레일 코스를 가지 못했던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올라왔을 때는 일부러 좀 시간을 내서 조용한 시간에 그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그 트레일 코스가 우리 텐트 밖은 유럽에도 살짝 지나갔던 그런 코스의 일부분인데 실제로 이제 길게는 한 4시간, 짧게는 1-2시간 정도 트레일을 할 수 있는 곳이 토스카나 트레일 코스니까 꼭 한번 짧게라도 걸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지금 가는 이 영상에 보시면 제가 가는 제가 제일 추천하는 구역이죠. 채플 비탈레타라고 하는 아름다운 조그만 교회가 하나 서 있는 그런 촌인데요. 교회가 서 있는 그 마당도 너무 아름답지만 그 교회 앞뒤를 연결하는 트레일 코스가 너무너무 훌륭하고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그래서 토스카나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토스카나 여행 계획을 잡으실 때 뭐 막시무스 하우스도 좋고 뭐 여기저기도 좋지만 꼭 지금 이 영상에 지금 나오는 채플 비탈레타 트레일을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전에는 비포장도로로 들어가서 차를 세워놓고 반대로 들어오는 그런 트레일만 가능했는데 코로나 이후에 보니까 이제 앞쪽 정면으로 들어가는 조금 더 길이 편안한 트레일도 가능해진 것 같아요. 걸어 들어가 보니까 여전히 지금도 반대편 오프로드로 들어오는 분들도 많이 계시던데 일단은 뭐 오프로드로 들어오던 지금 들어가는 영상으로 보던 한번 꼭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길가에 지금 차를 세워놓은 곳들이 있는데 여기 주변에 차를 세울 만한 곳에 차를 이렇게 한번 세우시고요. 요 오른쪽에 빈자리 있으면 세우시면 됩니다. 뭐 안전한 지역들이니까 주차해 놓고 그리고 여기서 자 앞쪽 보이는 채플 비탈레타 지역까지 걸어가서 교회 건물을 찍고 다시 돌아오시면 되는데 걸어갔다 오는 그 루트가 너무너무 좋으니까 한번 꼭 걸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멀리서 보면 저 멀리 조그만 교회가 하나 보여요. 그죠? 조그만 교회가 보이고 지금 5월 초 초록색 그 초원과 함께 노란색 유채 꽃이 많이 펴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걸어가면서 교회 가는 길에 찍은 영상이고요. 그림 같은 영상들이죠. 이 초록색 초원에 나무 한 그루 서 있는 저런 게 이제 이 토스카나 말드로차의 시그니처인데 지금 이 시그니처에 노란색 유채꽃까지 좀 더해져서 아주 독특한 그런 매력적인 풍경을 보여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고 이렇게 쭉 길 따라 올라가시면 앞에 채플 비탈레타 성당 이쁘죠. 사진가들은 꼭 여기 이 사진을 위해서 오는 곳이기도 한데 트레일을 꼭 한번 걸어보시기를 강추드립니다. 그래서 이태리 여행 다른 도시도 좋지만 꼭 토스카나 한번 해보시고요. 가능하면 토스카나 숙박을 하시면서 몬탈치노 주변
오르비에토 그리고 이 트레일들 꼭 해보시고 그 트레일 중에 제가 강추하는 이 채플 비탈레타 트레일까지 한번 꼭 해보시기를 강추드립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토스카나 편이었습니다.